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를 바탕으로 오늘 깊이 파고들어 볼 기업, 바로 한미반도체입니다. 기준일은 2026년 1월 5일, 바로 오늘인데요. 와, 제가 자료를 딱 펼치자마자 정말 눈에 확 들어오는 숫자가 있더라고요. 오늘 하루에만 주가가 20% 넘게 폭등했습니다. 이건 뭐 시장이 거의 열광한 수준인데 오늘 저희의 임무는 이 열광의 이유를 한번 찾아내보는 겁니다. 이게 그냥 뜨거운 테마주인지 아니면 그 안에 정말 단단한 본질이 숨어 있는 건지 보내주신 자료들을 가지고 한번 그 속을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사실 반도체 장비 회사라고 하면 좀 막연하게 느껴지거든요. 한미반도체, 정확히 어떤 장비를 만들기에 이렇게까지 주목을 받는 겁니까? 반도체 공정이 이제 크게 전공정이랑 후공정으로 나뉘는데 한미반도체는 이 후공정, 그중에서도 패키징 장비 분야의 거의 절대 강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핵심 제품이 TC 본더라는 건데요. 아, TC 본더요? 네, 이게 바로 지금 AI 시대를 이끌고 있는 HBM, 그러니까 고대역폭 메모리를 만드는데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장비인 거죠. HBM 그 칩을 아파트처럼 이렇게 수직으로 막 쌓아 올리는 기술, 이건 저도 들어서 알겠는데 그걸 실제로 어떻게 붙이는지가 항상 궁금했거든요. 그냥 뭐 접착제로 붙일 수는 없을 테고. 이 TC 본더라는 장비, 정확히 어떤 원리인가요? 아주 좋은 질문이십니다. 그걸 가장 이해하기 쉽게 비유하자면요. 초정밀 반도체용 다리미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다리미요? 네, 그냥 다리미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도 않는 수백만 개 회로가 새겨진 종이보다 얇은 칩을요. 12개, 16개씩 쌓아 올리면서 아주 조금의 어긋남도 없이 완벽하게 연결해야 하거든요. 와, 그때 머리카락 굵기보다도 더 정밀하게 정확한 열과 압력을 가해서 칩과 칩을 하나로 딱 붙여주는 장비. 그게 바로 TC 본더입니다. 아, 반도체용 다리미라니까 비유가 정말 확 와닿네요. 그럼 지금 시장이 이렇게 열광하는 이유는 한미반도체의 이 다림질 기술이 그냥 세계 최고다 이 말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 다림질을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그리고 수율 좋게 하느냐. 이게 HBM 생산의 핵심인데 현재로서는 한미반도체가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 거죠. SK 하이닉스가 HBM 시장의 선두주자가 될 수 있었던 배경에도 사실 한미반도체와의 긴밀한 협력이 있었습니다. 아, 그 외에도 뭐 웨이퍼를 정밀하게 잘라내는 마이크로소프트나 칩을 검사하고 옮기는 비전 플레이스먼트 같은 다른 핵심 장비들도요. 이미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을 만큼 이게 뭐 하루아침에 나타난 회사가 아닙니다. 오랫동안 기술력을 차곡차곡 쌓아온 기업인 거죠. 독점적인 기술이라는 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뭐 역사적으로 보면 영원한 기술의 성벽, 그 해자라는 건 없지 않습니까? 네덜란드의 ASML도 경쟁사들이 지금 맹렬하게 추격하고 있고요. 한미반도체의 이 TC 본더 기술은 경쟁사들이 정말 따라올 수 없는 수준인가요? 아니면 곧 비슷한 성능의 장비가 나올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당연히 경쟁사들도 필사적으로 따라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미반도체는 현재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요. 이미 다음 단계를 준비하면서 격차를 더 벌리고 있습니다. 아, 다음 단계라면요? HBM이 앞으로 뭐 16단, 그 이상으로 더 높게 쌓이게 될 텐데 그 차세대 HBM4용 장비 개발에 이미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현재의 이 TC 본딩 방식, 그 다음 세대 기술로 꼽히는 하이브리드 본딩 관련 연구 개발도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본딩이요? 네, 스스로 자신의 기술을 구식으로 만들 각오로 미래에 투자하고 있는 셈이죠. 기술적 해작을 더 깊고 넓게 파고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이런 기술력이 실제 성과로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 이제 숫자를 통해 확인해 보면 더 명확해질 것 같습니다. 자료에 나온 2024년 실적을 보니까 정말 입이 떡 벌어지던데요. 네, 숫자가 뭐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죠. 2024년 매출은 약 5,589억 원으로 전년 대비 250% 이상 성장했고요. 특히 주목할 부분은 영업이익입니다. 약 2,553억 원으로 전년 대비 무려 638%나 폭증했습니다. 638%요? 네, AI 데이터 센터를 짓는 빅테크 기업들이 엔비디아의 GPU를 주문하고 엔비디아는 SK 하이닉스의 HBM을 주문하고 SK 하이닉스는 한미반도체의 TC 본더를 주문하는 이 거대한 흐름의 수혜를 그냥 온몸으로 받은 결과죠. 잠시만요. 제가 자료 보면서 진짜 제 눈을 의심했던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 영업이익률이 45.7%던데요.
제조업 영업이익률이 45%요? 보통 한 10%만 넘어도 대단하다고 하는데 이건 거의 뭐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소프트웨어 팔아서 남기는 수준 아닌가요? 장비 하나하나 만들어서 파는 회사가 어떻게 이런 마법 같은 숫자를 만들어내죠? 맞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 한미반도체의 핵심 경쟁력을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우리 장비가 아니면 HBM을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없다. 이런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가격 협상에서 절대적인 우위를 가질 수 있는 거거든요. 아, 사실상 독점적인 기술력을 가진 기업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인 거죠. 경쟁사가 따라올 수 없는 기술의 혜자가 얼마나 깊은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면 한 가지 좀 의아한 점이 있습니다. 영업이익은 저렇게 폭발적으로 늘었는데 순이익은 오히려 감소했던데요.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그 부분 때문에 오해하는 투자자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자료에 따르면 이건 본업의 문제는 전혀 아닙니다. 한미반도체가 보유하고 있던 다른 반도체 장비 회사 HSP 같은 주식의 평가 가치가 변동하면서 생긴 그냥 회계상의 영향일 뿐입니다. 일회성 요인이라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 오히려 사업의 본질, 그러니까 돈 버는 능력은 훨씬 더 강력해졌다고 봐야 합니다. 버는 능력도 대단한데 고가는 얼마나 튼튼한지도 궁금합니다. 재무 상태는 어떻습니까? 거의 무결점에 가깝습니다. 자료상 부채 비율이 16.25%에 불과합니다. 16%요? 네, 이건 사실상 빚 없이 경영하는 수준이라고 봐도 무방하고요. 요즘처럼 금리가 높은 시기에도 이자 비용 걱정이 거의 없다는 뜻이죠. 이렇게 쌓아둔 막대한 현금성 자산을 바탕으로 차세대 기술을 위한 R&D에 과감히 투자하고 또 자사주 소각 같은 주주환원 정책을 펼칠 수 있는 아주 든든한 체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 45%에 부채 비율 16%. 이건 거의 철옹성 같은 기업이네요. 이렇게 펀더멘털이 탄탄하니까 오늘 주가가 20%나 폭등한 게 단순한 해프닝이 아닐 거라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자료를 보면 오늘 정말 엄청난 일이 있었던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타이밍이 그야말로 절묘했습니다.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바로 내일 1월 6일에 세계 최대 IT 전시회인 CES 2026이 개막합니다. 아, CS? 네, 올해 CS의 주인공은 단연 AI가 될 것이고 여기서 AI가 세상을 어떻게 바꿀지에 대한 청사진들이 막 쏟아져 나올 겁니다. 당연히 그 기반이 되는 AI 반도체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나올 거라는 기대감이 온일 시장 전체를 뜨겁게 달군 거죠. 시장 전체의 분위기가 좋았다는 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미 반도체가 20% 넘게 급등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더 깊이 들어가 보면요. 시장에 아주 구체적인 기대감이 퍼졌습니다. 바로 SK 하이닉스나 다른 글로벌 고객사로부터 차세대 HBM4 장비에 대한 대규모 신규 수주가 임박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아, 수주 소문이요? 네, 곧 엄청난 공시가 뜰 거다 이런 기대감이 유입되면서 더 늦기 전에 주식을 사야 한다는 심리가 기관과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폭발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아, 그런데 여기서 제가 정말 이해하기 어려웠던 부분이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이렇게 개인과 기관이 거의 미친 듯이 주식을 사는 동안에요. 외국인 투자자들은 무려 120만 주를 팔아치우면서 차익 실현에 나섰다는 점입니다. 보통 외국인이 이렇게 대량으로 팔면 주가가 폭락하기 마련인데 그런데도 20%나 올랐다는 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죠?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시장이 한미반도체에 보내는 신뢰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외국인이 던지는 그 엄청난 물량을 국내 기관과 개인이 전부 다 받아내고도 주가를 20% 이상 끌어올릴 힘이 있었다는 뜻이거든요. 와, 대단하네요. 외국인 너희가 팔아도 우리는 이 기업의 미래를 더 발빼 본다. 이 의지를 시장 참여자들이 돈으로 보여준 셈이죠. 여기에 마침 오늘 경쟁사들의 추격에도 불구하고 한미반도체의 기술력이 여전히 압도적이다. 이런 긍정적인 증권사 리포트까지 나오면서 투자 심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정말 드라마틱하네요. 그럼 이제 한 걸음 물러나서 더 큰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기업은 시장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또 어떤 변수들의 영향을 받게 될까요? 크게 두 가지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명실상부한 HBM 생태계의 대장주라는 겁니다. 대장주? 네, 엔비디아에서 시작된 AI 열풍이 SK 하이닉스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HBM을 만드는 장비를 공급하는 한미 반도체로 이어지는 이 먹이사슬의 최상단에 있는 핵심 고리 중 하나인 거죠. 그래서 엔비디아 주가가 오르면 한미 반도체도 함께 주목받는 구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대한민국 반도체 소부장, 그러니까 소재 부품 장비의 대표 선수라는 상징성입니다. 아, 그렇죠. 네, 정부가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려고 할 때 항상 가장 먼저 언급되는 기업 중 하나죠. 외부 변수로는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 칩섹트에 따라서 SK 하이닉스나 마이크론 같은 고객사들의 미국 공장 증설 스케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빅테크 기업들의 AI 데이터 센터 투자 규모가 계속해서 늘어나는지, 이런 것들이 주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아마 청취자분께서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일 텐데요. 보내주신 자료에는 구체적인 투자 전략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20%나 오른 주식을 보면서 지금이라도 타야 하나 아니면 너무 비싼가 고민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자료에선 어떤 분석을 내놓고 있나요? 네, 물론 이것은 자료에 나온 분석일 뿐 저희의 추천은 아니라는 점을 먼저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네, 그럼요. 자료의 투자 의견은 매수이지만 아주 중요한 전제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바로 눌림목 공략입니다. 눌림목 공략. 네, 오늘처럼 하루에 20% 급등한 주식을 흥분해서 바로 따라 사는 건 추격 매수의 위험이 크니까 단기적인 흥분이 좀 가라앉고 주가가 잠시 조정을 받을 때 그때를 매수 기회로 노리라는 의미입니다. 눌림목이라는 표현도 나오고 자료에 보면 갭을 메우러 내려올 때라는 말도 있던데 조금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갭을 메운다는 건 이런 뜻입니다. 주가가 점프하듯이 너무 갑자기 오르면 어제 종가랑 오늘 시가 사이에 거래가 전혀 없었던 빈 가격대가 생기거든요. 이걸 갭이라고 부릅니다. 시장은 종종 그 비어있는 공간을 다시 확인하고 채우려는 경향이 있는데 자료의 분석은 바로 주가가 그 갭을 메우기 위해 잠시 하락하는 순간을 노리라는 겁니다. 구체적인 가격대까지 제시되더군요. 맞습니다. 매수가는 16만 원에서 16만 5천 원 사이로 바로 그 갭이 존재하는 구간을 보고 있고요. 이후 반등이 나올 경우 1차 목표가는 상징적인 가격인 20만 원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20만 원이요? 네. 반대로 주가가 예상과 다르게 하락할 경우를 대비한 손절가는 오늘의 시가였던 14만 5천 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 가격이 무너진다는 건 오늘의 이 강력한 상승세가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다는 위험 신호로 보고 일단은 빠져나와서 위험 관리를 하라는 분석이죠. 자, 그럼 오늘 분석을 종합해 보겠습니다. 한미반도체는 단순히 AI라는 테마에 휩쓸려 떠오른 기업이 아니라 영업이익률 45%라는 경이로운 수익성과 탄탄한 재무구조, 그리고 독보적인 기술력이라는 실체가 뒷받침되는 진짜 수혜주다.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네요. 그렇죠. 그리고 2026년 차세대 HBM4 시대가 열리는 길목에서 다시 한번 시장의 주도주가 될 준비를 마쳤다는 것이 오늘 시장의 평가인 것 같습니다. 정확한 정리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앞으로 계속 지켜봐야 할 아주 흥미로운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오늘 자료에서 현재 핵심 기술인 TC 본딩과 함께 다음 세대 기술인 하이브리드 본딩이 언급됐습니다. 한미반도체도 이미 이 기술을 연구하고 있고요. 네. 그렇다면 앞으로의 진짜 관전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한미반도체가 현재의 HBM 시장을 얼마나 더 오래 지배할 것인가를 넘어서 하이브리드 본딩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기술의 파도가 밀려왔을 때도 과연 지금의 독점적 지위를 성공적으로 이어갈 수 있을까 하는 점입니다. 현재의 압도적인 승자가 다음 세대의 승자가 될 수 있을지, 아니면 하이브리드 본딩이라는 새로운 게임의 룰에서 더 강력한 기술을 가진 무서운 도전자가 나타날지, 이것이 앞으로 한미반도체의 10년 뒤 가치를 결정할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것입니다.